이석증 자가진단,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이비인후과 TV입니다. 이석증 자가진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병원에 갈지 말지 정하는 자가진단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진료를 피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실지를 정하는 자가진단은 중요하고 제가 최대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이석증인지 환자분 스스로 진단해서 치료한다는 의미의 자가진단이 있습니다. 이석증은 종류가 아주 많고 환자분 스스로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위험합니다. 왜 어려운지, 왜 위험한지를 3D 컴퓨터 모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지러움으로 병원에 오실지를 정하는 자가진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러움은 뇌 혹은 귀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심한 두통,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짐,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면 뇌출혈, 뇌졸중 같은 심한 뇌질환일 수 있으니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특히 고령, 흡연자, 당뇨, 고혈압, 고지혈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다면 뇌질환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이 심하면 당연히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이석증 자가진단은 어지러움을 유발을 해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이석증 자가진단 후에 어지러움이 더 심해져서 고통스럽고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뇌질환도 아닌 것 같고 심한 어지러움도 아니라면 병원에 오실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이석증의 정확한 이름은 양성 발작성 두위 현훈입니다. 여기에서 발작성과 두위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발작성은 갑자기 어지러움이 생겼다가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이석증의 경우 대부분 어지러움이 발작성으로 1분 이내 지속됩니다. 일부 이석증 종류는 몇 분씩 지속되긴 하지만 어지러움이 20에서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이석증 가능성은 낮습니다. 두위는 머리의 위치에 따라 어지러움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고개를 들고 숙일 때, 왼쪽, 오른쪽으로 돌릴 때, 눕거나 앉을 때 모두 머리가 움직이게 되고 이때 어지러움이 발생하면 이석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이석증 자가진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사 중에 어지러워서 토할 수 있어서 비닐봉지를 준비하시고 보호자분이 곁에 계실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가만히 앉은 상태로 바닥을 보도록 고개를 빠르게 훅 숙이고 1분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도록 고개를 훅 들고 1분 가만히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개를 베고 똑바로 눕습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1분 가만히 있습니다. 다음으로 잠시 똑바로 누웠다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1분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베개가 날개뼈 뒤에 오도록 아래쪽으로 옮겨서 베개에 누웠을 때 고개가 뒤로 젖혀지게끔 합니다. 똑바로 앉았다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45도 돌리고 뒤로 누워서 머리가 젖혀지도록 하고 1분 가만히 있습니다. 다시 똑바로 앉았다가 고개를 왼쪽으로 45도 돌리고 뒤로 누워서 머리가 젖혀지도록 하고 1분 가만히 있습니다. 이석증 자가진단 방법으로 10분 안에 이석증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석증 자가진단 중에 어떤 자세에서든 확실히 어지러움이 심해진다면 이석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석증을 치료하면 금방 편해질 수 있어서 빨리 이비인후과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팔다리가 안 움직이는 등의 뇌질환 증상도 없고 어지러움도 병원에 오셔야 될 정도로 심하지 않고 이석증 자가진단을 해도 어지러움이 심해지는 자세가 없다면 지내보시다가 어지러움이 심해지면 이비인후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석증을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왜 어렵고 왜 위험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석증의 방향을 반대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개를 우측으로 돌릴 때 어지러우면 우측 이석증, 고개를 좌측으로 돌릴 때 어지러우면 좌측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식방고리관 팽대부 마루 결석증 이석증에서는 우측으로 돌릴 때 더 어지러우면 좌측 이석증이고 좌측으로 돌릴 때 더 어지러우면 우측 이석증이어서 방향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방향을 반대로 진단해서 치료하면 이석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석증 자가진단 자세보다 눈의 움직임이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누워서 고개를 좌우로 움직일 때 어지러우면 측방고리관 이석증이라고 하고, 고개를 45도 좌우로 돌려서 뒤로 젖힐 때 어지러우면 후방고리관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세보다 눈의 움직임이 더 중요합니다. 측방고리관에 이석증이 있으면 눈이 좌우로 움직이는데, 보통은 누워서 고개를 좌우로 움직일 때 눈이 좌우로 움직이고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귀 속 구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후방고리관 이석증을 유발하는 자세인 고개를 45도 좌우로 돌려서 뒤로 젖힐 때 눈이 좌우로 움직이고 어지럽습니다. 이런 경우 자세는 후방고리관 이석증 유발하는 자세지만 결국 진단은 눈의 움직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측방고리관 이석증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자세에서 어지럽다고 꼭 그 자세에 해당되는 이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자분 본인은 스스로의 눈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고, 보호자분이 눈의 움직임으로 이석증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3D 컴퓨터 모델로 보시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측방고리관, 초록색 후방고리관, 하늘색 상반고리관이 있습니다. 노란색 동그라미가 이석이고, 빨간색 측방고리관, 초록색 후방고리관, 하늘색 상반고리관 모두에 이석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석증 자가진단의 모든 자세에서 이석이 움직이고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 때, 누워서 고개를 좌우로 움직일 때, 고개를 좌우로 45도 돌려서 뒤로 젖힐 때 등의 모든 자세에서 이석이 움직일 수 있고, 이때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의 움직임을 보지 않고 어떤 자세에서 어지러웠는지만을 가지고 어떠한 이석증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석증 자가진단을 통해서 병원에 오실지를 현명하게 결정하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